할머니,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72세 박명순 할머니가 책상 위에 USB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모았어요. USB 안에는 6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대화, 계좌번호, 만나는 장소, 심지어 얼굴까지. 저 사람들이 저한테서 3억을 가져갔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찾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녹음야, 오늘 할머니 하나 걸렸어. 2억 빼냈다. 두 번째 녹음, 이번 주 목표 10억. 너네 팀이 5억 채워. 세 번째 녹음, 명순이 직접 만난 수금책의 얼굴을 찍은 사진. 형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총책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와 싸워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발 꼭 잡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명순 할머니에겐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순은 1953년생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오빠들과 언니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명순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22에 박철호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술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첫째 준호, 둘째 수진. 명수는 아이들 키우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 홀서빙, 설거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발이 부어도 손이 트고 갈라져도 명수는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58세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계단 닦고 화단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힘들었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20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명순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어서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10년을 모았습니다. 2023년 여름 명수는 통장에 3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남편 보험금 1억, 퇴직금 5천만 원, 저축한 돈 1억 7천만 원. 명수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은퇴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 대신 작은 집 하나 사고 기초연금 타면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5일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명순의 말버릇은 괜찮아요였습니다. 누가 뭘 물어도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금 명수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 삽니다. 월세 45만 원.
통장엔 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청소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일. 명수는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사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명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으려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밤 2시, 3시, 4시.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명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으니까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같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순 씨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 김철수 검사입니다. 명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검사? 검찰에서 왜 전화를? 박명순 씨,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 씨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TV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어제 5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지금 박 씨는 공범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박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계좌를 만든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박 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지금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박 씨 명의의 계좌가 몇 개나 됩니까? 2개요. 국민은행하고 농협.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돈 얘기를 남한테 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검사라고 하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국민은행에 3억 좀 넘게 있고 농협엔 200만 원쯤 있어요. 3억이요? 검사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박 씨,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박 씨 계좌를 해킹하면 그 돈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금융감독원 보호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세요. 전화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명순 씨, 저는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 이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명순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여자는 명순에게 은행 앱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돈을 옮길 수 있어요. 명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뭔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번호로요. 명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보호계좌로 이체 중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박명순 씨,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72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명수는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잔액 0원. 명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뭐지? 다시 앱을 껐다 켰습니다. 잔액 0원.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전 5시 23분 마이너스 출금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명수는 일일이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사기당했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명순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셔서 계좌가 해킹됐어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는 알았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데?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기당했어. 뭐? 얼마? 3억?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하여튼 경찰한테 잘 얘기하고 나는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보구나.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속아본 적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명수는 창문을 봤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에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국민은행 지점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은행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거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고객님 핸드폰이 해킹당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한테 전화 받아서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저희가 주의하라고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셔야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전화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이 인출됐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범인들이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빠르게 현금화하거든요.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긴 한데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 하고 남아있지 않으면요? 그럼 안 됩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준호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으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얘기 뉴스에도 매일 나오잖아요. 명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경찰한테 잘 말씀하시고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준호야. 네. 엄마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죄송하지만 당장은 어려워요. 그래. 준호가 나갔습니다. 명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어떡해. 나도 돈이 없는데. 괜찮아. 수진아, 너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건 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수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계좌 추적했는데요. 벌써 현금화됐습니다. 인출된 지 2시간 만에 10개 계좌로 분산됐고 그중 8개는 이미 비어 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피해금 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72년을 살면서 뭘 배웠을까? 이제 어떻게 살지? 명수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여자는 늙고 지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하지? 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찰이 안 잡으면 내가 잡으면 되지 않나?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범죄자를 잡는다?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명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담당 형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범인 잡는 거 도와줄 수는 없나요? 할머니,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명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범인들은 편하게 도망가고 나는 그냥 죽으라는 거네. 명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툴렀지만 천천히 검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잡는 법.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수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는 것. 총책은 보통 중국에 있고 한국엔 수금책들만 있다는 것. 수금책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이나 카드를 받아간다는 것. 그럼 수금책을 먼저 찾아야 하는구나. 명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명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같은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에 당했어요. 2억 날렸습니다. 저는 1억 5천. 경찰이 잡았대요? 아니요. 한 명도 못 잡았대요. 명수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범인은 한 명도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금책 얼굴을 봤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경찰이 그 사진 가지고도 못 잡더라고요. 정말요? 네. 범인들이 가짜 신분증을 쓰고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못 잡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그날 밤 명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계속 전화를 건다고 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같은 수법으로. 그럼 내가 다시 전화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순 씨입니까? 금융감독원입니다. 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씨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수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불안해서요. 상대방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시죠.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강남역에 갔습니다. 3번 출구.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명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명순 씨십니까? 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저는 금융감독원 조사관 김태양입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시겠어요? 명수는 신분증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혹시 당신 신분증부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남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명수는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십니까? 아니, 그게... 할머니, 저는 정말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믿으셔야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카드를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싫어요. 당신 사기꾼이잖아요. 명순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당신을 도우려는 겁니다. 거짓말. 경찰 부를 거예요. 명순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명순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남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무력함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음 날 명수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할머니, 범인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그런데 놓쳤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조직입니다. 할머니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기다리라고. 얼마나? 1년? 2년? 그동안 범인들은 도망가고 증거는 없어지고 명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명순에겐 그런 하루가 없었습니다. 3억이 사라진 날부터 명순의 하루는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방에 누웠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범죄자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명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명순 씨, 저 강철수예요.
아파트 경비원 철수 아저씨였습니다. 아, 아저씨. 명순 씨 소식 들었어요.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명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철수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명순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포기하려고요. 포기하면 안 되죠. 명순 씨 돈인데. 철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 군대에서 정보통신 일했었어요. 20년 전 일이긴 한데 아직 좀 알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명순 씨가 전화 받았던 번호 기억나세요? 명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 대포폰이네요. 여러 사람한테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신고가 있어요. 대포폰이요? 남의 명의로 개통한 폰이죠. 범죄자들이 많이 써요. 철수가 더 검색했습니다. 명순 씨 돈이 들어간 계좌도 대포 통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네요. 뭔데요? 이 번호로 전화 온 사람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수금책 얼굴을 찍었대요. 철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명순이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명순이 강남역에서 만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그럼 이 사진을 경찰한테 줘야죠. 벌써 줬어요. 근데 못 찾는데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가명을 쓰고 숙소도 계속 바꾸니까. 그럼. 하지만 명순 씨 범죄자들도 실수를 해요. 어디선가 흔적을 남기거든요. 철수가 다시 검색했습니다. 명순 씨, 혹시 그 남자가 뭐 특이한 거 입고 있었어요? 아니면 가방이나 신발이라도? 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방이 있었어요. 검은색 크로스백. 거기 로고가 있었는데. 어떤 로고? 빨간색 줄 3개였어요. 철수가 검색했습니다. 아디다스네요. 흔한 브랜드지만 어쨌든 정보예요. 철수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했습니다. 명순 씨, 보세요. 이 사이트. 화면에는 일당 30만 원, 쉬운 일, 연락주세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 구하는 광고예요. 수금책을 모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척하면 어떨까요? 명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명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명순 씨 용감하시네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철수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 구합니다. 50대 남자, 서울 거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신촌역 7번 출구. 검은 모자 쓰고 나와. 철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순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직접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가서 정보를 알아올게요. 명순 씨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다음 날 철수와 명수는 신촌역에 갔습니다. 오후 2시. 철수는 검은 모자를 쓰고 7번 출구에 섰습니다. 명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 구하신다는 분이세요?
네. 신분증 좀 볼게요. 철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은 간단해요. 그냥 물건 받아서 전달만 하시면 돼요. 무슨 물건인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려요. 일당 30만 원이에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육받으러 가셔야 해요. 어디로요? 따라오세요. 남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따라갔습니다. 명순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남자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도 들어갔습니다. 명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철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명순 씨,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명순 씨, 그 안에 사람이 10명도 넘게 있었어요. 정말요? 다 젊은 애들이었어요. 20대, 30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하는 법을요. 그럼 거기가 조직 사무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실적 우수자 사진이요. 그 중에 명순 씨가 만난 그 남자도 있었어요. 명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을 신고해야 하지 않아요? 신고할게요. 근데 명순 씨,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대요. 칭다오에. 이름은 조민석이래요. 조민석? 네. 한국인이에요. 3년 전에 중국으로 도망갔대요. 거기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명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간 거군요. 아마도요. 명수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 어려워요. 한국 경찰 권한이 안 미치거든요. 그럼. 하지만 명순 씨,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신촌에 있는 그 사무실을 경찰에 신고해요.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잡으면 그 애들이 총책 정보를 줄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철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그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명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실수했어요. 뭐가요? 너무 빨리 신고했어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았어야 했어요. 철수가 명순을 봤습니다. 명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순 씨 계속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 명순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패턴을 파악한다. 두 번째, 범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정보를 얻는다. 세 번째, 모든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경찰에 넘긴다. 명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100개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합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또 속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나한테도 다시 전화가 올 거야. 명수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순 씨십니까? 금융감독원입니다. 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 씨, 지난번에 피해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인을 추적 중인데요. 박 씨 협조가 필요합니다.
명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범인들이 박 씨 명의로 만든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박 씨가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해요. 본인 인증이요? 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김철수 조사관님, 혹시 소속 부서랑 직통 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확인 전화 드리려고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 지금 급한 상황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정확해야죠. 저 지난번에 사기당했거든요. 할머니, 저는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좋아. 첫 번째 증거.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박명순 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박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명수는 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박 씨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주셔야 합니다. 어느 은행이요? 국민은행이요. 거기서 새 통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새 통장을요? 왜요? 범인들이 박 씨 기존 통장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새 통장으로 돈을 옮겨야죠. 그런데 제 통장엔 돈이 없는데요. 다 사기당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혹시 다른 가족 통장은 없어요? 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그것도 털어가시려고요? 뭐라고요? 당신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요. 이 통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경찰한테 넘길 거예요. 이 할망구가 상대방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하면 죽여버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 두 번째 증거. 협박까지 녹음했어. 한 달 동안 명수는 10번 넘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번 녹음했습니다. 매번 질문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느 부서예요? 직통 번호 알려주세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범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명수는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이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강남역에서 만났던 김태양이에요. 명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수금책이었습니다. 당신, 할머니, 우리 한번 제대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할머니 돈말이에요. 찾고 싶지 않으세요? 명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협조해 주시면 돈 일부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 5천만 원.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어떻게 믿어요? 내일 만나요. 서울역 광장. 오후 3시.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즉시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그 수금책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기회예요. 이번엔 꼭 증거를 잡을 거예요. 명순 씨 위험해요.
아저씨도 같이 가주세요. 멀리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날 명수는 서울역에 갔습니다. 오후 3시 철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명수는 광장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당신이 할 얘기가 뭐예요? 태양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 일 그만두고 싶어요. 뭐? 저는 빚 때문에 이 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후회돼요.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명수는 태양을 빤히 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직에서 나올게요. 대신 할머니가 경찰한테 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범죄자예요. 알아요. 근데 저도 피해자예요. 조직 총책한테 속아서 이 일하게 된 거예요. 총책? 네. 조민석이라는 놈이에요.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명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요. 칭다오에. 거기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 주소 알아요? 태양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 신안구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큰 건물이래요. 명수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직원이 한국에 100명 넘게 있어요. 다 젊은 애들이에요. 대부분 빚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명단 있어요? 명단은 없는데 연락처는 알아요. 태양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조직 단톡방이에요. 명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죠? 저 그만 가도 돼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당신 왜 저한테 이런 정보를 줘요? 당신한테 이득이 없잖아요. 태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효도 한번 못 해드렸거든요. 할머니 보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 명순이 태양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경찰한테 자수해요. 네. 그게 당신한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도망 다니면 평생 불안하게 살아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못해요. 전과자 되면 제 인생 끝나요. 이미 범죄자잖아요. 태양이 명순의 손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은 소리쳤습니다. 태양 씨, 자수해요. 하지만 태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명순 씨, 사진은 찍었어요? 네. 단톡방 사진이요. 그럼 됐어요. 이제 경찰한테 넘기면 돼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태양 씨 당신도 피해자구나. 명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60개, 사진 30장, 메모 100페이지, 그리고 김태양이 보여준 조직 단톡방 화면. 명수는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에 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담당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명수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증거요. 보이스피싱 조직 증거.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해?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전화 녹음이고요. 사진도 있고 조직원 연락처도 있어요. 형사가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다른 형사가 나왔습니다. 여자 형사였습니다. 박명순 씨, 저는 금융사기 전담팀 윤지혜 형사입니다. 네. 윤지혜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자료면 조직원들 상당수를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단톡방 사진이 결정적이에요. 여기 있는 번호들로 추적하면 윤지혜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할머니, 이 자료 저희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발 그 사람들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직원 5명을 검거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주신 자료 덕분이에요. 명수는 기뻤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아, 그게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검거한 조직원들은 다 말단이에요. 수금책이나 전화건은 애들이고요. 총책은 아직 못 잡았어요. 총책은 중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조민석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 저희가 직접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국 경찰 권한이 중국까지 안 미치거든요. 국제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요? 네, 죄송해요, 할머니.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년?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명수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경찰이 총책은 못 잡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중국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가면 어때요? 네. 중국이요. 직접 가서 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철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명순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명순 씨, 진정하세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경찰은 안 해요. 6개월, 몇 년 기다리래요. 그 사이에 그놈은 도망가고 증거는 없어지고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순 씨,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2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명순 씨, 중국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비자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찾아요?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 주소를 알아내면 돼요. 어떻게요?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김태양한테 물어보면 돼요. 태양 씨요? 그 사람이 알려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해봐야죠. 명수는 태양에게 전화했습니다. 번호는 저장해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양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양 씨, 저 박명순이에요. 할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뭐요? 조민석 있는 곳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태양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직접 찾아가려고요. 미쳤어요? 거긴 범죄조직 본부예요. 할머니 혼자 가면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가야겠어요. 태양 씨, 당신도 그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같이 복수해요. 태양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주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태양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실 거예요? 네. 알겠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고마워요, 태양 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5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 신안구 홍콩 중로 213번지 3층. 명수는 주소를 적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주소 받으셨어요? 네. 명순 씨, 진짜 가실 건가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 거예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저씨, 명순 씨 혼자 보낼 순 없죠. 명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두 사람은 중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칭다오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검거한 조직원 5명이 전부 풀려났어요. 네. 증거 불충분이래요. 변호사가 나서서 일단 기소는 됐는데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명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는 거야? 그날 밤 명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 하나 어떡하면 좋겠어? 하늘을 보며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구나. 2024년 8월 3일 명순과 철수는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표지판도 중국어였고 사람들도 중국어를 썼습니다. 명순 씨, 괜찮으세요? 네. 가봐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 신안구 홍콩 중로 213번지.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명순과 철수는 내렸습니다. 앞에 3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태양 씨가 보내준 주소가 여기예요.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명순 씨,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들어가요? 아니요. 일단 지켜봐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직원인가 봐요. 그런 것 같네요. 명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4시쯤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민석일까요? 모르겠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명수는 철수를 봤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따라가 봐요. 네. 저 혼자 할게요. 아저씨는 여기 있다가 제가 위험하면 경찰 불러주세요. 명순 씨,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자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수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순도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뭔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수는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서가 왔어? 명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민서? 조민서? 선글라스 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형, 늦었네요. 미안. 일이 좀 있어서.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명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장사 잘 돼? 그럭저럭요. 이번 주에 10억 정도 벌었어요. 오, 괜찮네. 근데 형, 한국 경찰이 우리 조직원 몇 명 잡았대요. 걱정 마. 변호사 붙여놨어. 금방 나올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경찰이 칼 빼들었거든요. 괜찮아. 우린 중국에 있잖아. 여긴 안전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명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민석이구나.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어. 명수는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조민석 씨? 두 남자가 명순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명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명순입니다. 당신한테 3억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조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죠? 저한테서 3억 가져간 거 알아요. 조민석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신 나갔어요? 나는 당신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당신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여기 도망 온 거 맞죠? 조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명 씌우는 거예요? 누명? 증거 다 있어요. 당신 조직원들 전화 녹음, 단톡방, 계좌네요. 전부 경찰한테 넘겼어요. 조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한국 아니에요. 여기서 경찰 운운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중국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죠. 조민석이 웃었습니다. 신고하세요. 근데 할머니,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민석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할머니도 다칠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조민석이 옆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명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철수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순 씨, 철수가 명순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이 조민석이에요. 철수가 조민석을 봤습니다. 당신이 보이스피싱 총책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갔나 봐. 조민석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잠깐, 명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망가면 제가 한국 경찰한테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찰한테도 신고할 거예요. 언어 못해도 번역기 쓰면 돼요. 조민석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집요하네. 제 돈 돌려주면 그만둘게요. 얼마 가져갔는데요? 3억이요. 조민석이 웃었습니다. 3억? 할머니, 저는 지난 3년간 200억 와이계속 넘게 벌었어요. 3억이 뭐 대수예요? 명수는 떨렸습니다. 당신한텐 3억이 작을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텐 평생이에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건 할머니 문제죠. 조민석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명수는 조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조민석이 명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철수가 조민석을 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조민석이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쓰레기가.
조민석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중국 경찰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민석? 경찰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조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조민석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조민석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체포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 요청. 국제 수배. 명수는 놀랐습니다. 국제 수배. 그때 윤지혜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형사님? 윤지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제가 왔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중국 간다고 하셔서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한국 경찰이랑 중국 공안이랑 협조해서 조민석 체포 영장 받았어요. 명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가 모은 증거 덕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국제 공조 요청했더니 중국에서도 수배 내려줬어요. 조민석이 끌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당신 죄목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직 범죄예요.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조민석이 끌려나갔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철수가 명순을 부축했습니다. 명순 씨, 고생 많으셨어요. 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2세에 중국까지 오셔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윤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조민석 계좌를 추적하면 일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명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칭다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편아, 내가 해냈어. 나 혼자서. 명수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수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었습니다. 앞에는 조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1923명으로부터 총 21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년? 너무 과해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조민석이 끌려갔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제 돈은요? 아, 그거요. 조민석 계좌에서 85억 원을 압수했어요. 그 중에서 피해자들한테 배분될 거예요. 그럼 저는? 할머니는 피해액이 3억 2천만 원이니까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한 달 안에 입금될 거예요. 명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부축했습니다. 명순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믿기지 않아서요.
명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명순의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명수는 은행 앱을 보며 웃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돈이. 명수는 첫 번째로 월세를 냈습니다. 밀린 월세 2개월치. 두 번째로 작은 원룸을 벗어나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로. 세 번째로 철수 아저씨에게 밥을 샀습니다. 비싼 한정식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명순 씨. 명순 씨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넷째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돈 찾으셨어요? 응, 다 찾았어. 대단하시다, 엄마, 축하드려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네, 왜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했어. 근데 엄마가 알아서 해결했어. 이제 안 걱정해도 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그리고 준호야, 앞으로는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라. 엄마 외로워.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섯째로 딸 수진이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빌려간 돈이랑 생활비야. 힘들게 살지 마라.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섯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주세요. 일곱째로 명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명순입니다. 저도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어요.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억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혼자 증거를 모았어요. 범인을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중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돈도 다 돌려받았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만약 당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명수는 웃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중해요. 우리 인생도 소중하고 우리가 모은 돈도 소중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 생각나서 끊었어요. 명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2025년 1월, 명수는 칭다오에서 받은 상장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칭다오시 공항국 감사패 마이너스 국제범죄소탕에 기여한 박명순 여사에게 명수는 그 상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아, 내가 상도 받았어. 저녁이었습니다. 명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예방의식 향상이 주요했다고 분석됩니다. 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태양 씨,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저 자수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말씀 생각나서요. 도망 다니는 거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벌 받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잘했어요, 태양 씨. 저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살려고요. 일자리도 구하고. 다행이네요. 앞으로 잘 살아요.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나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명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여자는 늙었지만 당당했습니다. 명수나 잘 살았어. 명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자. 다음 날 아침, 명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명수는 따라 불렀습니다. 울지 말아요, 그대여.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명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웃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